안녕하십니까.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자, 이제 뭐 하냐면, 이 첫 줄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왜 이렇게 길어요? 한편, 여기까지네요. 첫 줄이. 어마무시하네. 자,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네요. 세 번째 단락은 서도 여기까지네요. 네 번째 단락은 또 아니면서 여기까지네요. 다섯째 단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단락은 위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다겠죠? 네. 1초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끊고 보는 거랑 훨씬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저는 끊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1초밖에 안 되는데 이거 찍었을 때 심리적 안정은 1초가 더 된다는 거죠. 2초 쳤을 때. 그럼 지금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 첫 줄과 나머지 줄의 관계에 대해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국시대의 사상가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죠. 양주와 목적. 그럼 양주도 양과 묵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소크라테스 하면 소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지 소크라테스가 중요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인다 소프라테스인다 이렇게 나누면 구분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양주와 목적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이 약화되었다. 그럼 약화되어 그리고 이게 1번이요. 약화되었다. 이거 1번. 판단한 맹자가 그랬다고. 맹자가 수호자다 자기는. 그런데 이거를 공자의 사상을 계승했다. 맹자는 수호자면서 계승해냈다. 다른 학파의 사상에 도전에 맞았다. 유학의 일원화 작업을 했다. 일원화. 그리고 이렇게 5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써놨을 때 더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양주와 묵적 사상이 이때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했는데 맹자가 뜨면서 수호자고 계승하고 도전해봤어고 일원화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걸 쭉 했는데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예요. 춘추시대 전국시대 가중됐다. 춘추인데 전국 춘추 전국시대 시대 환경 속에서 의를 중시했다. 그러면 맹자의 그게 일원화한 게 의네요. 그럼 이거를 추가로 설명한 것 뿐이네. 그럼 나머지 다 지워도 됐네요. 이해됐죠? 네. 그런데 얘 첫 줄이 굉장히 긴 이유는 뭘까?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거를 전부 다 인트로 없이 전부 다 쓰다가 보니까 길어졌어요. 맹자 얘기만 딱 원래는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요약하다 보니까 이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나 보다. 그럼 결국은 맹자가 의다. 이거 한 개인데 뭐 겁나 어렵게도 했네. 두 번째 보니까 그러니까 의를 설명하는 거죠. 그치? 네. 그런데 의 끊죠? 네. 의 광안의 강화. 그럼 강화하면 끝이네. 의 강화. 그럼 강화한 게 나머지에 다 설명해줘야 돼. 어떻게 강화했는지. 자, 강화했다. 그러면 여기에 공자는 이렇게 됐으니까 공자는 동그라미로 치면 치유, 실천, 객관규범. 그죠? 네. 근데 공자의 일을 강조한 이유,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일을 사회 전체로 확산. 그러면 확산. 안정.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함정 기준으로 정당함을 보았다. 근데 이건 또 공자네요. 어이구, 인의 실천. 그죠? 네. 그 다음에 정당함, 합리적 기준. 이런 단어를 뽑을 수 있는데, 맹자가 써 있어야 되는데 공자만 했네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동그라미는 전부 다 이 단락은 뭐가 있어요? 다 공자 거만 있네요. 맹자 거는 요 하나고, 그럼 맹자 거를 여기다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단락하고 이 단락은 같이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맹자를 주어로 하지 말고 차라리 공자를 주어로 하고 공자를 다 쓴다가 반면에 맹자는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강화한다고 하면서 단락을 나눠버리면서 여기 쓰고 여기에 싹 끼어져 버리니까 요거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래서 공자와 마찬가지로 지우고 자연스럽게 도덕하는 이 확산. 그죠? 그러면 현현. 현현이네. 이제 마찬가지라 했으니까 이거 동그라미도 쳐내야 되네. 네.
그러면서 확산이네. 아, 그러면 확산. 왜? 아까 확산이라고 썼으니까. 의의 의미를, 의아인을 대등한지로 격상. 아, 확산, 격상. 대등한지로. 그럼 차이가 여기랑 여기랑 나는 거죠, 나중에. 네. 그리고, 효도하는 것이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을 의라고 하여. 그러면, 아, 부모, 형, 나눠져서 형. 의를 지켜야 할 구범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가족 규범. 가족.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유비적 확장. 형에서 뭐라고요? 유비. 남. 유비적 합상은 유비추리입니다. 유비추리. 유비추리는 비슷하게 추리하는 거, 유사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A와 B의 관계처럼 듯이 같이 똑같이 C와 D의 관계로 형이 공경하는 것처럼 형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가 형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가 어른들을 공경한다고. 그러니까 어른은 공경해야 된다는 공통점. 통해 의를 사회 일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정립. 나아가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그죠? 완성, 조화 두 개, 밋이니까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고 의를 실천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 봐요. 이거 다 동그라미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공자, 그죠? 네. 이거는 공자, 이거는 뭐라고요? 맹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맹자의 을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공자를 여기다 얘기했으니까 아까 맹자를 얘기를 하면서 공맹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여기 공자, 여기 맹자를 얘기했다. 구조가. 그 안에서 맹자의 의가 이익 추구와 구분된다고 했다. 그럼 구분. 이게 추구.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는 걸 요만큼 해서 설명해줘야죠. 나머지에서. 그러니까 사적인 욕망과 사익이죠. 네. 이익 추구는 개인의 의의 실천을 막는다. 사회적 혼란을 얘기한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안정이라고 쓰니까 혼란과 반대되는 단어로 쓴 거네요. 네. 특히네요. 작은 이익이건 천하 큰 이익이건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질서가 문란해진다. 그러면 질서 수립과 안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네.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사회안정, 사적 욕망과 결부된 이익 추구는 배제된다, 빼야 된다. 그죠? 네. 이게 뭐라요? 구분한다, 빼야 된다.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첫 줄이 결론이라는 거죠. 그만큼이. 결국은 이거는 뭐라고요? 맹자는 공자하고 대립되는 건데 맹자가 강조한 의, 공자를 강화한 것이다 했을 때 보니까 여기는 공자만 나왔으니까 여기는 맹자 나왔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공맹인데 다른가 약화되는 거에서 수로했을 때 변화시켰다는 거죠. 일원화 작업하고 계승해서 일원화시켰다는 거죠. 수어자면서. 그러니까 계승한 거, 일원화시킨 거, 이 두 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이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첫 줄은 다 페인트였죠. 네. 판단한 맹자는 내 주어예요. 이 맹자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의 배경 지식만 나온 것 뿐이죠. 네. 자, 그래서 또 첫 줄, 맹자의 의의 실현을 위해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혔다. 그럼 근거와 능력이 있다. 그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설명되었다는 거죠. 여기 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춰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위에서, 요게 그 바탕이겠죠. 네. 이거 위에서 이도적으로 현실에 실천하는 노력, 그러니까 현실 실천 노력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거를 나머지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들이 보니까 어떤 구조로 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의의 실현, 근거와 능력 이렇게 핵심 단어, 첫 줄에 있는 핵심 단어를 연결해주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현실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 노력은 뭐라고요? 근거와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그 근거와 능력에서 실현할 때는 이익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라고요? 이런 공자의 사상을 강화하다 보니까 생긴 거죠. 왜?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이해됐나요? 그게 공자에서 맹장으로 가는 강화된 것들이죠. 그럼 쭈루룩 연결되네요. 줄기처럼. 그게 어디 나와요? 첫 줄에서. 거의 두 갈씩. 그런데 이 첫 줄을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는 도덕적 행위를 선한 마음이 선천적, 그런 거 선천적이다. 내면에 갇혀 일종의 도적내재주의 주장하였다. 그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이걸 봐봐.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본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막는다. 의롭지 못한 행위를 막아주는 이게 동기다. 동기. 뭐가? 선천적인 내면이. 아울러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다. 능력도 인간에 갖춰졌다.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내재화졌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내배하는가? 인, 의, 예, 지, 신. 사덕에서 오상에서 이렇게 칠 때,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12지심. 지, 12지심. 그러면 뭐라고? 의롭지 못한 행위를 막는다. 의롭지 못한 행위를 막는다. 또 뭐 있어요? 착함을 미워하는 행동에 오는 부끄러움을. 이게 겸양지심. 사양지심. 예. 착함을 못함을 미워한다. 수호지심. 의롭지 못한 행위를 막아준다. 막아준다. 요 사덕을 어느 정도 설명한 것들이 여기에 나오죠? 네. 나오고, 그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근거와 능력, 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다음에, 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노력해라. 그럼 노력해라. 확충해라. 노력해라. 절제해라. 사소한 실천해라.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주장하여 목숨을 바치더라도 실천해라. 이렇게 하네요. 이 단어만 하면 끝이네요. 뭘로요? 현실의 실천 노력 4가지 이렇게. 자, 지금 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됐어요? 이 첫째 줄을 설명, 첫째 줄과 두 단락에서 연결, 분석으로. 이거는 뭐라고요? 이 첫 번째 페인트 빼고 맹자에서 공자에서 맹자로 가면서 됐다. 1, 2, 3, 4, 5.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데 봐봐요. 수호자는 이론화 작업을 해내고 계승을 했고 도전에 맞서서 계승을 했고, 그죠? 네. 똑같아요. 공자 거를 그냥 받아왔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는 거야. 그러면 공자 거 어떤 걸 어떻게 바꿔왔는가? 공자와 맹자의 차이가 시험에 나올 테고, 이 맹자가 말하는 여기에서 이 추구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 구분하면서 구분을 한번 해보라고 자세히 시험 나올 테고, 이 근거와 능력, 이 근거와 능력의 종류들을 적용해보라고 할 테고, 그러면 이 실천하는 방법, 이 4가지 말고 5번째 게 답이라고 문제를 낼 테고, 이렇게 5문제를 단락마다 낼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락 간의 관계에서 이 큰 첫 번째 단락 간의 공자에서 맹장으로 넘어가고 맹자 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네. 단계별로 만들면서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자님 거를 이렇게 내가 받아놨는데 이 받아서 실천하는 것은 이게 말이야. 이 추구를 막으면서 선천적으로 있는 것을 실천하면 돼. 끝. 이렇게 틀로 돼 있죠? 네. 이렇게 도식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앞머리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도식화되고 입체화돼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보이면, 이게 이 글자가 도드라져 보이면 잘 읽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이 두 갈식에 있는 것들의 근거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어서 해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 자, 기억은 안 봤어요. 네. 자, 안 봤는데 보시니까 이렇게 보면 올바른 이치가 나의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 수행을 통해 깨달으면 즐거움은 더 이보다 큰 즐거움. 깨달아라. 이거는 도리를 향한 분별지.
분별에는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인간 도덕은 지혜와 덕이 뛰어난 성인을 만드는 것이지 인간 성품 아니지 태어난 거니까 이건 아니지 성품이 태어났었지 군자의 용기가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어지러움을 일으킨다 소인에게 용기만 있으면 의로움이 없으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 이것도 모르겠고 이건 찾아봐야 되고 어리기 때문에 내가 거른을 대우하는 것이지 나에게 어른으로 대우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쵸? 네. 그러면 요거 확인하든지 요것도 직분 이것도 보통 아니니까 결국은 이 선택지를 읽어봤을 때 4번과 1번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되죠 근데 훔치게 된다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무난한 게 이거라 이렇게 답으로 된 것 같다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첫 줄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요? 첫 줄을 해석한다고 생각하고 아래에는 문장들의 단어를 꼽았습니다. 이해됐죠? 네. 두 갈씩 구조로 되어 있는 비문학의 특성. 자, 그러니까 첫 줄 이렇게 읽은 다음에 선택지에서 단어를 확보했어요. 단어들을 골라놨어요. 이 골라놓은 단어에서 이렇게 고른 단어 있죠.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를 맞춰보면 딱딱딱딱 1대1로 떨어집니다. 이해됐죠? 네. 이게 어떻게 읽는 방법이라고요? 두 갈씩.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